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미주리주 의사당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마이크 팔슨 미주리 주지사는 주의 선거법을 수정하여 선거 절차와 유권자 신뢰를 강화하는 하원 법안인 HB 1878에 해당하는 5가지 법안에 대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리주에서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는 투표를 위하여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공하고 우편투표 사용을 폐지하는 한편 특정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여 각 시민 투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HB 1878에 의하면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장관은 유권자 명부를 감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정합니다. 선거 2주 전부터 지역선거 당국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함 사용을 금지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종이 투표용지를 공식 투표용지로 지정이 되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한적인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선거위원회가 개인의 기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전자투표기계는 에어게이비나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한 HB 1878 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논란이 많았던 DVS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우편함 박스 같은 것을 전부 제거한 옛날로 돌아간 듯한 제대로 된 선거 규칙이 미주리주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좌파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동안에 법원이 낙태, 총기, 의회 권한에 대해서 한 그 일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좌파들은 대법원에 대하여 발작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으나 좌파들만 모르고 있는 6가지의 사실에 대하여 오늘 GP의 논평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은 위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권리장전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좌파가 이 나라를 파괴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미국 헌법이 우선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남녀들이 이 나라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정신에 입각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마가의 본질이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극좌적인 급진 좌파들은 헌법을 오염시키고 위헌 행위를 통해서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법원의 결정 뒤에는 미국인과 침묵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미국 전국 어디서나 소수의 선동가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그 밑에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가치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적인 기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인들은 좌파가 미국을 파괴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인들은 언론 자유를 금지하고 검열하는 좌파와는 달리 급진적인 언론의 자유를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좌파가 설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좌파가 별의 별짓을 다한다 하더라도 항상 보편적인 진리 위에서 꾸시 나가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있는 이상은 보수적인 우파가 승리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급진 좌파들의 이번에 로 vs 웨이드 사건에 발작적으로 반응한다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포도상 규근 계통의 박테리아가 인간에게도 발병이 된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바로 어떤 형태의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닭이나 돼지를 사육하는 때 많은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포도상규군은 항생제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박테리아를 퇴치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인간에게는 전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에 돼지에서 인간으로 전이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시 우리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새로운 사실에 또 하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일하게 듣고 있는 것은 바로 허브 추출물, 생약이 듣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LA-MRSA라고 하는 균주, 즉 내성 황색 포도상 규구는 어떤 약품에도 소멸이 되지 않지만 양파, 마늘, 포도주 및 담즙산을 믹스한 것에는 잘 듣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망한 항균 활성을 보이고 있는 이 추출물들을 사용하여 이것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양방에서 한방으로 전환이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양방과 한방이 서로가 교차하면서 좋은 효과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약 8억 2천만 불에 해당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나토국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대포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돈 세탁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슨 빚을 졌고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전 서방과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국가 예산과 세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약 80%가 벌써 사상 내지 포로가 된 마당에 무엇을 위하여 8억 2천만 불을 또 보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더 괘씸한 것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전황에 대하여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입을 맞춰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헛소리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미국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성별 표시에 중립을 옵션으로 할 수 있는 항공권 예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 업데이트한다는 메인 항공사들은 여행자가 X 성별 표시가 있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공사 무역그룹이 금요일인 7월 1일 확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미국 항공사들은 델타 에어라인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등입니다. 현재 항공사 화장실에는 M과 F에 또한 X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보수연합인 ACU의 매트 슐랩 의장이 브라이트바트 뉴스데일리와의 오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간의 많은 미국 보수 성향의 대통령들이 의외로 리버럴한 판사를 염두에 두고 항상 반반의 임명을 하여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자기 소신껏 4대6의 비율로 보수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로 vs 웨이드 사건이라든가 기타 많은 보수 성향으로 회귀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ACU 회장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왜 대법관 임명에는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기가 믿고 있는 소신에 따라서 6대4 정도로 대법원을 편성하여서 오늘날 미국이 법치를 통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좌파들이 미국 전복의 꿈이 물 건너가고 있다고 ACU 회장 슐랩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 32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하여 화이자와 가을에 예상되어지는 코비드-19 변종 백신 주사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약 1억 500만 사용분을 32억 달러의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5억 회차분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화이자 주식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발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금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엔데믹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오미크론 변종으로 별 위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성이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6개월 이상의 유아들까지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올 가을에 미리 선 지정 입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자의 1억 500만 회차 사용분에 대하여 32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5억 회차분까지 같은 비율로 구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내는 돈은 전부 화이자나 이 빅파마를 통하여 다 빨려 들어가고 결국은 서민들과 중간층 시민들은 돈이 없게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본인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CDC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리스테리아균의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확정된 환자만 23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며 그 중에 20명은 플로리다를 다녀온 여행자에서 발병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일리노이주에서는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면역체가 손상된 사람이나 65세 이상의 성인 및 임산부에게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병은 현재 플로리다, 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캔사스,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등 약 10개 주에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DC가 오늘 발표한 리스테리아 증상은 다음과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일반적으로 발열, 피로, 그리고 근육통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임산 중에 리스테리아 감염이 생기게 되면 유산, 사산, 조산 또는 신생아의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발열과 근육통 외에도 두통, 목결림, 창란, 균형상실, 경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발표하며 가급적이면 모든 음료나 이것은 1차 끓여서 먹는 것이 좋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